오늘 진짜 제가 안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서 오시죠. 다 타신 건가요? 네. 자, 그러면 자리에 착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상훈 감독님 반갑습니다.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00번의 추억 연출을 맡은 김상우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다미 씨. 네, 안녕하세요. 100번의 추억에서 고영래 역할을 맡은 김다미입니다. 저희 100번의 추억을 위해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예은 씨. 네, 안녕하세요. 100번의 추억에서 서종희 역을 맡은 신예은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줍. 네, 남준 씨, 허남준 네. 배우. 네, 안녕하세요. 100번의 추억에서 한재필 역할을 맡은 허남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짜 이분들 연기는 무시무시하게 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또 아무래도 공식석상은 또 오랜만이라 또 긴장되고 설레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 이분들이 함께 우리에게 보여줄 1980년대 그 찬란한 추억, 100번의 추억. 그 감독님,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인지, 감독님이 생각하실 때 어떤 작품인지 좀 여쭤볼게요. 네, 저희 100번의 추억은 1980년대에 안내양을 했던 그 친구들을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시절을 겪은 분들이든 또는 겪지 못한 현재 분들이든 모두가 좀 공감하면서 볼 수 있는 드라마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 초등학교 때, 그때 이제 국민학교였지만 저도 안내양 언니들과 되게 잘 지내기도 하고 그 같은 버스를 타면 늘 같은 언니를 만날 확률이 같은 시간에 있어서 보면은 되게 멋있었거든요, 당시에. 그랬던 저한테도 추억이 있는데 100번의 추억을 통해서 그 추억이 또 이렇게 새록새록 다시 살아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기자님들께서도 그 당시의 추억을 안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책이나 영상에서만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작품에 대한 궁금증 굉장히 많으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지금부터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JTBC 새 토요일 드라마 100번의 추억에 대한 질의응답, 공동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잠시만요.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빠르게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한국 이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배우 세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영상 보니까 1980년대 그런 스타일링이 눈에 띄었는데 이제 뉴트로 멜로라는 장르가 1980년대 분위기를 이제 살리기 위해서 그 장르를 이제 선택하신 것 같은데 배우분들께서 그런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왜냐면 지금 그때를 사셨던 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느낌을 나한테 체화시키기 위해서 노력들을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준비들을 했는지 우리 김다미 씨부터. 작가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랑이라는 거를 첫사랑이라는 거를 느끼는 느낌이 그때에는 되게 엄청 커다라고 뭐랄까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만의 그런 사랑의 감정이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영래가 물론 첫사랑이지만 뭔가 감정을 느꼈을 때 좀 되게 커다랗게 느끼고 크게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좀 그 시대에 맞춰서 해보고 싶어가지고 좀 그런 연기를 좀 하려고 좀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시대 감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긴 지금이야 뭐 SNS로 찾아볼 수 있고 다 뭐든 얻을 수 있지만 그때는 정말 그냥 멀어지면 멀어져야만 하는 그 감성이 있었죠. 예은 씨는 좀 어떤 준비를 했나요? 1980년대를 살기 위해. 저는 외형적인 스타일링을 말씀드리자면 종이라는 인물이 감독님과 작가님과 이야기 나누었을 때 그 버스 안내한 기숙사에 있는 무리들과 조금은 다른 독보적이고 뭔가가 특별해 보이고 눈에 띄는 그런 이미지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서 그때 그 시절에 맞았던 뭐 나팔바지, 청자켓 이런 스타일링도 많이 소화해 보았지만 그 외에
뭔가 그 시대에 없을 것 같은 느낌으로도 또 살려봤거든요. 긴 생머리로 유지한다던가 아니면 조금 시크하고 그 무리와는 조금은 다른 느낌? 그런 매력들을 조금 살려보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레트로가 아닌 뉴트로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신 것 같고 허남준 씨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또 부잣집 아들로 나오시는데 저도 저는 사실 그 아버지한테 좀 여쭤봤던 것 같아요. 뭐 본인의 근데, 아버지? 네네네. 일단 그 전에 이제 감독님이나 작가님한테 이제 그 글을 보고서 궁금한 걸 물어보거나 혹은 이제 그런 설명을 좀 이렇게 듣는 경우도 있었지만 뭐 정확한 해답을 얻고자 하는 느낌보다도 그냥 어떤 그때 시대에 어땠었는지에 대한 정서가 좀 궁금해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여쭤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서를 또 다미 씨도 그렇고 남준 씨도 그렇고 그 시대의 정서에 대해서 좀 많이 준비하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뒤쪽으로 갑니다. 뒤쪽에 왼쪽입니다. 오른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서울 서지원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두 여자 배우분들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게 로그라인이 두 여자의 빛나는 우정과 엇갈린 사랑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두 분의 케미가 되게 중요했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 호흡이 어떠셨는지랑 같이 이제 연기해보신 소감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이제 허남준 배우 같은 경우에는 뭐 금수저, 백마탄 왕자 이런 굉장히 멋진 키워드들이 많은데 좀 이런 부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하셨는지랑 그리고 좀 가벼운 질문인데 19살 고3 역할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비주얼적으로 조금 더 신경 쓰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자, 일단 두 분이 함께 이번에 만들어갈 빛나는 우정과 엇갈린 사랑. 이번에 함께 호흡을 맞추셨는데 어떠셨나요? 일단 다미 씨, 예은 씨와의 호흡. 예은이와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막 엄청 외향적인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뭔가 처음에 딱 그런 서로의 분위기를 느끼고 또 되게 차근차근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근데 이게 이상하게 뭐 친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기보다 그냥 영래와 종이를 연기하면서 저희도 거기에 뭔가 스며들어서 예은이랑 같이 호흡하면서 점점 이제 더 정말 이렇게 느껴지는 게 되게 크게 와닿을 정도로 예은이를 보면 종이로서 그렇게 연기를 하면서 좀 호흡을 했었던 것 같고 현장에서 봤을 때 예은이는 제가 느끼기에는 엄청 연기에 대한 열정을 가진 친구인 거라고 많이 느끼고 그런 점에서 많이 배우고 뭔가 씬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멋있다라고 느꼈던 배우였던 것 같습니다. 진짜 약간 영내 느낌이네요. 거기서 종이를 느꼈던, 그죠? 그렇다면 예은 씨는 이번에 김다미 씨와의 호흡 어땠나요? 다미 언니가 가진 그 차분함과 온화함이 있잖아요. 따뜻한 미소.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 작품을 적응하고 또 종이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 다미 언니의 연기를 보고 있으면 저는 감탄할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 지인분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도 다미 언니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제가 종이로서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나 때로는 이 장면을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을 때도 다미 언니랑 이렇게 눈을 마주하고 연기를 하게 되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상의 연기를 하게 되고 굳이 내가 여기서 슬프다, 난 이 감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해도 자연스럽게 제가 종이가 되는 그 기분을 제가 처음 느껴봐서 김다미 언니라는 배우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또 영래와 다미 언니는 참 닮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종이가 영래를 사랑하게 된 것처럼 그냥 뭔가 다미 언니의 삶을 응원하게 되고 언니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뭐 막 누가 괴롭히면 막 대신 막 이렇게 막 혼내주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애틋하고 소중한
언니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 허남준 씨를 옆에 두고 두 분이 서로 사랑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얼마나 서로가 서로한테 반했는지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허남준 씨 이번에 금수저 약간 백마탄 왕자 물론 속으로는 상처가 있지만 이런 역할을 이제 맡았는데 좀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요? 우선 이 친구가 약간 뭐 좀 백마탄 왕자 이런 게 뭐 재수 없다 약간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친구라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많은 걸 되게 감추는 친구인 것 같아요. 애초에 이 친구가 되게 그 뭐 부잣집 아들이라고 해서 부자인 거를 티를 내는 친구도 아니고 그런 게 이제 어릴 적 상처도 있으니까 그냥 아버지 돈은 아버지 돈, 제 돈은 제 돈 이렇게 아예 가리고 그리고 그런 상처 덕에 가지고 있는 어떤 연약한 부분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겉으로는 안 그래도 그 시절에 그 친구들은 조금 어린 나이 친구들은 좀 강해 보이고 싶다거나 그런 그 성향이 있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필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도 되게 상철이나 몇몇 친구 이제 몇몇 그런 세리 뭐 이런 사람들한테 빼고는 다 가리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남들한테는 조금 재수없게 보인다거나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평상시에 현장에서 어떠한 현장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이 아이처럼 굴려고 노력했고 그 여린 마음을 이제 슛이 들어갔을 때 많이 가리고 어른인 척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노력도 있었고 또 이번에 그 19살 교복을 입었습니다. 좀 어떤 부분을 신경을 썼는지도 좀 질문 주셨어요. 교복을 입는 데 있어서요. 네네, 교복을 입고 이제 고등학생 역할을 맡으셨는데 피부 관리라든지 예. 일단 그 감독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저에게 그런 교복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외적으로 제가 노력할 수 있는 것은 머리, 메이크업, 옷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그냥 조금 더 마음을 어리게 먹자. 피부 관리 안 들어갔었나요? 피부 관리도 심지어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타고났다. 아니요, 그냥 생긴 대로. 이번에 메이크업과 헤어에 특별히 또 그 잘 맞추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감독님, 저는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알 것 같은데 왜 이 세 분이어야만 했는지 좀 여쭤볼게요. 이 역할들에. 네, 그 저희가 일단은 처음 이제 1982년을 기준으로 시작을 하긴 하는데요. 그 기자님들께서도 질문을 주시긴 하셨지만 처음에 이제 그 교복 입은 역할로 시작하고 이제 20살 역할로 시작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제가 80년대를 준비하면서 그 당시 뭐 다큐멘터리나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그 당시에 되게 어리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되게 좀 훨씬 더 성숙해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어 뭐 20살이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기준에서 보면은 30대 이상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그 1980년대 어떤 시대상을 조금 맞추고자 해보니까 그러면은 너무 이 그 배우분들을 너무 어리게 가는 것보다는 조금 저희가 시대상을 맞춰서 좀 가보자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내용적으로는 크게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야기가 나뉩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이제 갓 20살이 된 친구들의 어떤 풋풋한 모습이라면은 후반부 가면은 이 친구들이 조금 더 나이를 먹고 성장하고 성숙해진 다음에 좀 모습이 다시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때 모습까지 보시면 왜 이 세 분들이 이 100번의 추억의 영래 종이 제필로 캐스팅이 되었는지를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세 분의 연기력이야 저희가 뭐 익히 알고 있고요. 자, 이 세 분은 새 역할에 꼭 맞는 영순이었다라고 지금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세 분이 동시에 들어주셨는데 기자님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일보 AMB 우다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PD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좀 어떤 기준으로 지금 이 라인업이 구성이 됐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각 배우마다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직접 작업을 해보니 배우들마다 강점이 있을 텐데 그 부분까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캐스팅 이유와 함께 작업을 같이 하고 나서 배우분들의 강점. 네. 네, 그 사실
하자면은 너무 좀 한 분 한 분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도 최대한 좀 짧게 간추려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네. 드리자면은 일단 저 그 다미 씨 같은 경우는 제가 그 기존의 다른 작품들을 볼 때도 느꼈지만 굉장히 좀 투명한 배우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솔직하고 진솔한 연기를 보여주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영래 같은 경우가 네, 캐릭터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땐 되게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왜 저렇게까지 하나 뭐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캐릭터인데 그거를 좀 가식적이지 않게 표현하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다미 씨가 가진 그런 솔직함과 어떤 그런 진정성 있는 연기가 우리 그 영래라는 친구를 좀 더 생동감 있게 만들어주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그 다미 씨는 같이 이제 작업을 하면서 많이 느낀 게 정말 준비를 많이 해오는 그 배우분이시고 또 현장에서 아이디어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래서 같이 뭐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작업을 진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예은 씨. 네, 예은 씨 같은 경우는 좋은 의미로 되게 다음이 씨랑 좀 많이 차별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면 좀 더 본능적으로 연기를 좀 많이 하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 순간순간의 순발력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 너무 좋다라고 했는데 또 본인 연기 욕심도 굉장히 있으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을 수 있고 더 끌어낼 수 있을지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그 어떤 예은 씨가 가진 장점이 그 종이라는 캐릭터에도 잘 묻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남준 씨 같은 경우는 일단 굉장히 그 연기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연기적으로는 제가 뭐 특별하게 뭔가 디렉션을 주거나 그러지 않아도 이 친구가 알아서 준비해 오거나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만족하면서 촬영을 했고요. 그 외적으로는 사실 이 저희 그 셋 중에 이분 셋 중에선 가장 분위기 메이커랄까 이게 현장에서 허남준 씨가요? 예,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고 밝고 이 분위기를 풀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덕분에 굉장히 좀 웃으면서 많이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냥 겉으로만 봤을 때는 아이 세 분이 앉아 계신 느낌이 아이 느낌인데 그 이의 경계선에 계신가요, 허남준 씨가? 저는 2입니다. 아, 이군요. 네. 이였군요. 좋습니다. 그리고 아마 경계선에 아마 예은 씨가 계시죠? 저 거의 98% 아이예요. 98% 아이.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네,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기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경향 학경원이고요. 반갑습니다. 저는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질문 드리고 예은 씨께도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1980년대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라서 그 시대를 지낸 분들에게는 좀 추억이 생각나고 또 모르는 분들에게는 좀 새로운 좀 느낌을 주시는 작품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좀 고증이라든가 소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들었고 특히 이게 버스 세트 그 세트라고 하면 안 되겠죠. 실제 이제 버스를 구현하신 부분이 굉장히 좀 놀라웠다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좀 감독님께서는 이제 이런 고증들을 좀 이렇게 소품들이나 좀 구현하시면서 좀 노력하셨던 부분이 좀 궁금하고 배우분들은 실제 뭐 버스 회사나 여러 가지 배경을 통해서 이제 그때 문물이 있잖아요. 보시면 되게 좀 신기했고 좀 경험하지 못했는데 굉장히 새로웠다 싶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은 씨께는 더글로리로 인기를 얻으신 이후에 작품들이 공교롭게 다 이렇게 사극이나 시대극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꽃선비 열애사를 비롯해서 뭐 탕류 같은 경우도 이제 사극이었고 그리고 정년이도 지금 약간 시대는 빠르지만 시대극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뭔가 그 특정 시대에 자신을 넣고 있는 연기를 하시고 계신데 그 시대에 적응하는 또 본인의 좀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현대극하고 다르게 그때마다 또 다른 시대를 연기하면서 이 시간대에 들어가기 위한 본인만의 좀 노하우가 생겼을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또 이번에 100번의 추억에서도 어떻게 좀 적용을 했는지 그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이 고증이 1980년대가 배경이기 때문에 고증이 필수였을 거고 특히나 이제 버스를 똑같이 만드는 그 노력이 상당하셨을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감독님. 네, 아무래도 저희가 시대극이다 보니 고증을 또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었어가지고요. 그 어떤 버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운행이 가능한 그 시대의 버스를 구해서 저희가 외관하고 내관을 싹 청소하고 새로 이제 미술적으로 세팅을 해가지고요. 그 시대에 운행하는 버스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고 또 저희 그 미술 감독님을 비롯해 미술팀, 소품팀들이 이제 그 시대에 있는 물품들을 가져오고 구현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뭐 의상팀도 마찬가지고 분장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근데 한 가지 저희끼리의 어떤 방향성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 저는 어쨌거나 그 시대 자체를 보여준다기보다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었던 게 컸기 때문에 작가님하고도 마찬가지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를 좀 더 집중을 해서 그래서 고증도 고증이지만 그 캐릭터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가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예를 들어 뭐 고증으로는 약간 이런 게 맞지만 그래도 캐릭터적으로 이런 게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면 그런 거는 조금씩 포기하면서 캐릭터를 위해서 좀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좀 작업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네, 고증도 굉장히 신경을 쓰셨지만 그 시대를 살아갔던 그 인물들에 더 집중을 하셨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자, 김다미 씨. 지금도 뭐 어떤 물건이나 소품들은 참 중요하지만 그 시대에는 참 그런 게 정말 중요했던 시기였는데 이번에 연기를 하면서 이런 거 진짜 신기했다, 기억에 남는다 했던 게 있다면 뭘까요? 근데 생각보다 제가 연기하면서 거리가 그렇게 된 느낌을 받은 건 신기했긴 한데 어렸을 때부터 TV나 드라마에서 많이 봤던 환경이더라고요. 사실은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나는 느낌은 아니었어가지고. 근데 한 가지 좀 되게 뭔가 뭐랄까 낭만이 있고 뭔가 이 마음앓이하고 이런 게 영래가 그 쪽지 제필이가 쪽지를 주거든요. 근데 그 쪽지 하나로 뭔가 전달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거에 마음 아파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그 하나에도 소중함이 있구나 막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그런 게 되게 뭔가 지금 겪어보지 못한 느낌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뭐 DM을 보내는 시대지만 그때는 진짜 롤라장 가고 그러면 후드티 입고 가면 뭐 후드에다가 쪽지 많이 넣었어요. 예, 저만 받아봤나 봐요. 자, 우리 신이은 씨. 신이은 씨는 어떤 물건이나 소품이 좀? 저는 이제 저도 어린 시절에 이제 뭐 길거리나 아니면 텔레비전, 뭐 만화에서 많이 봤던 장면들이라서 엄청 낯설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저는 그 가끔 저희 뭐 촬영지에 가면 각 건물들이나 간판 뭐 그 길거리 먹거리 음식들 아니면 테이프를 판매하고 있는 그런 것들 길보드. 네, 예. 그런 부분들이 너무 신기했고 특히나 종이는 풍선껌을 많이 부는데 풍선껌 이제 그 스티커라고 해야 되나요? 그 껍질 이런 부분들도 다 그 시대 느낌으로 살려주셔서 매번 볼 때마다 와 진짜 신기하다. 뭔가 제가 정말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막 사록사록 떠오르네요. 남준 씨는요? 저는 버스 안내원이 제일 신기했습니다. 그치. 예. 왜냐하면 생각보다 이제 그 제가 엄청 어릴 때 그래도 막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거나 이럴 때 그때부터 쓰던 물건들이 있다거나 그래서 제 돌리는 전화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엄청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 동네에 하나쯤 있었던 거라서 막 그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 때 이렇게 다 친해서 놀러 다니고 하다 보면 다 보던 것들도 너무 많고 이래서 그렇게 낯설지는 않았는데 버스에 탔는데 안내원이 있고 그리고 이 종이를 회수권. 회수권을 회수권이랑 토큰 썼죠. 예. 근데 그게 그 막상 그걸로 이제 그걸 주제로 이렇게 시작을 드라마가 했는데도 막상 그 촬영을 할 때 거기에 이렇게 안내원들이 딱 서 있으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예. 그게 제일 신기했습니다. 그거를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도 되게 신기한 지금 그런 느낌인데 우리 기자님들 중에서 토큰 내보셨던 분 이러실 거예요. 정말 냈을 텐데. 예. 회수권 내시지 않으셨어요? 11장 안 만들어 보셨나요? 네. 자, 좋습니다. 우리 그 감독님께 또 우리 배우분들께 또 질문을 드렸고 신이은 씨는 사실 그러고 보니까 진짜 사극과 시대극에 한동안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살고 계시는데 적응 노하우, 그 시대를 살아가는 적응 노하우, 본인만의 노하우 있나요? 우선 저는 제가 다양한 시대를 살아볼 수 있다는 게 배우로서 너무 큰 장점이구나를 그 몇 년간 너무 많이 느끼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사극 조선 시대로 제가 가야 된다면
저는 아주 기본부터 충실하려고 해서 무조건 연기 수업을 받았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말의 억양이라던가 장단음을 더 신경 써서 살리고 뭐 한복을 잡는 법, 걸음걸이 이런 느낌들을 시작으로 하고 뭐 시대극 100번의 추억도 그렇고 뭐 다른 정연이 작품도 그렇고 이런 작품들은 자문을 또 많이 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 얼굴이나 제가 가진 이미지가 엄청나게 독보적이고 특별하지는 않지만 어느 상황과 어느 환경에 던져놔도 잘 적응할 수 있고 잘 물들 수 있는 좋은 달란트를 가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자신감을 좀 가지려고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저는 연기를 할 때 뭐 예를 들면 제가 입는 옷 스타일, 뭐 헤어스타일에 따라서 저의 텐션과 연기에 대한 감정 그런 몰입이나 그 인물로 다가가는데 더 금방금방 쉽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00번의 추억 같은 경우는 조금은 슬림한 뭐 스타일링, 뭐 나팔바지 이런 걸 입으면서 제 걸음걸이나 뭐 구두 신으면서 더 미스코리아 같은 태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로 하나하나 캐릭터를 만들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작품에서도 계속해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신예은 씨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아까 손 들어주셨는데 네,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투데이 송모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다른 방송사에서도 80년대 가요제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또 여기 이 작품에서도 8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만큼 좀 80년대라는 그런 배경이 주는 매력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어떤 부분을 좀 포인트로 보여주시고자 하셨는지 또 궁금하고요. 또 아까 감독님께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드라마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포인트를 말씀하시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이제 뭐 드라마를 통해서 배경이 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감독님. 90년대도 사실 최근에 많았었고 2000년대도 있었고 그런데 80년대만의 매력 포인트는 뭔지 좀 감독님께서 생각하시는. 네, 아까도 저희 대화 중에 나오긴 했지만 예를 들어 요즘 같은 경우는 뭐 문자를 보내거나 아니면 뭐 DM을 보내거나 이런 식으로 즉각 바로바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대였다면은 그 80년대 같은 경우는 거의 그때 시대가 가지는 매력이 어떤 그 당시에만 가질 수 있는 순수함과 풋풋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가 80년대라는 그 시대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작가님도 그렇지만 어떤 큰 테마로 치자면 청춘이라는 테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갓 20살이 된 친구들이 되게 서투르고 뭔가 뭐든지 다 아직 어른 같진 않지만 그 당시에만 느낄 수 있는 어떤 감정들을 다양하게 겪으면서 어떻게 또 성장하고 또 그 교류를 해가는지 그런 모습들을 좀 보면은 그런 감정들이 좀 보편적으로 다 와닿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도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일까요? 아,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대본을 보면서 어쨌거나 저도 이 대본에 나온 시대를 직접 경험해보지는 못한 나이대여서 사실 처음에는 이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작가님과 얘기하면서 결국 그 드라마가 하는 거는 그 인간의 어떤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이라는 거는 어떤 뭐 시대를 떠나고 뭐 나이를 떠나고 또 때로는 성별도 떠나서 누구나가 또 보편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드라마가 그런 감정적인 부분을 최대한 살리고 좀 잘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작품이 다큐가 아니라 이제 드라마, 또 모두가 추억할 수 있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또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그 시대를 직접적으로 완전히 느끼지 못하더라도 그때를 추억하고 고증하면서 인물을 그려내면서 진정한 뉴트로의 멜로 작품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마지막 질문 혹시 있으신 기자님 계실까요? 자, 안 계시면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은 사실 각각 다르게 우리 제피를 보면서 첫사랑을 느끼는데 우리 남준 씨 두 분과의 호흡 어떠셨나요? 요즘 너무 좋았어요. 더 길게. 근데 정말 처음 만났을 때 엄청
뭐라 해야 될까 생각했던 뭐라 해야 될까 좀 예은 씨 같은 경우는 처음에 좀 되게 강인하고 약간 이런 느낌일 줄 알았고 그랬는데 너무 그 뭐라 해야 될까 재치 있고 유머러스하죠. 유머러스하고 네, 그리고 엄청 생각보다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근데 촬영 내내 그렇게 계속 이렇게 챙겨주고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좋았고 뭐 사실 두 분 다 연기는 뭐 그냥 뭐 제가 많이 한 수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미 씨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떨까라고 되게 궁금했었어요. 뭐 엄청 뭐 좀 강한 느낌일지 아니면 부드러운 느낌일지 그랬는데 그냥 처음에 보고서 되게 키도 크고 멋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었고 근데 진짜 멋있었어요. 왜냐면 현장에서 되게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게 생각도 많이 해서 아이디어도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되게 똑똑하고 이래서 앞에서 보면서 저렇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이제 많이 옆에서 이렇게 힐끔힐끔 보면서 배우고 많이 응원받고 하면서 촬영했습니다. 네, 각기 또 다른 매력을 말씀해 주셨어요. 다미 씨, 또 JTBC 또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어요. 소감이 어떠세요? 좀 큰 사랑을 받았었는데. 예전에 이태원 클라스로 하고 한 거의 5년이 넘었던 그렇네요. 것 5, 6년 같아요. 됐죠. 네네. 그래서 다시 이렇게 JTBC에서 또 재밌는 드라마로 만나뵐 수 있어서 저도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본방을 볼 때 너무 기대가 될 것 같아가지고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전혀 다른 캐릭터여서 네네. 그렇죠. 예, 이번에 또 영래 얼마나 또 큰 사랑을 받을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분 모두에게 여쭐게요. 이 작품 어떻게 보면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는지 관전 포인트를 감독님부터. 네, 그 100번의 추억은 이제 그 뭔가 처음 시작하는 느낌의 어떤 만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친구로서 만나게 되고 또 첫사랑을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떤 그런 풋풋한 청춘들의 처음이 굉장히 많은데 이 작품을 보시는 분들도 이 처음을 같이 함께 하시면서 이들이 어떻게 또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지를 지켜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미 씨, 관전 포인트. 저희 드라마에 굉장히 많은 선배님들과 배우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 드라마를 처음 읽었을 때의 느낌을 받았던 게 모든 인물들이 되게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그 캐릭터를 연기해 주시는 배우분님들, 선배님들이 너무 더 살아있게 만들어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거를 보시는 분들도 그 캐릭터마다의 매력을 저희 모든 드라마에서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예은 씨. 네, 저는 그 80년대를 살아보지는 못했지만 때로는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나의 옛 학창 시절, 뭐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그때만의 그 향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를 겪으셨던 분들이 저희 드라마를 통해서 그 향기를 누리시고 또 조금은 힐링하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또 저는 이 드라마를 임하면서 이 인물들을 마주했을 때 와, 너무 감정이 서툴고 진짜 열정적이고 솔직하고 그 나이, 그 시대니까 가능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함께 저희가 느꼈던 감정들을 함께 공유하시면서 공감도 하시고 같이 이렇게 화도 내시고 눈물도 흘려주시고 웃어주시면서 그렇게 즐겁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남준 씨. 네, 되게 그 감성적인 풍경들과 그리고 되게 귀염귀염한 그 소품들 이런 것들이 은근히 저 현장에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하나하나 이제 저처럼 가까이서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씩 찾는 그런 재미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날씨가 많이 풀려서 시원한 곳에서 맛있는 거 드시면서 보면 더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추억하는 데 있어서 음식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 당시에 또 인기 있었던 음식들도 많이 나올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 또 우리 100번 버스를 중심으로 그 안내양질 거기 팀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다른 배우분들도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끝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이번엔 반대로 남준 씨부터 짧게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어떤 한 작품을 저희가 한 8개월 정도 찍었죠, 감독님. 예, 8개월 정도를 이렇게 찍고서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서 이제 공개가 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와주셔서 저희들이 열심히 만든 이 작업의 결과물을 담아주시고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길 건강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예은 씨. 네, 저도 남준 배우님께서 말해 준 것처럼 8개월이라는 시간 아니면 더 이상으로 이 작품을 정말 소중하고 애정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시간들 결과물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생각이 지금 가장 크게 들고요. 저희 드라마 이제 시작되는데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다미 씨. 남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연말에 저희 드라마가 그래도 따뜻하고 뭔가 이런 마음을 울릴 수 있는 드라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우 감독님. 네, 저에게는 이 100번의 추억을 준비하면서 또 촬영하면서 겪었던 참 많은 일들이 참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드라마를 시청하시는 분들께도 100번의 추억이 좋은 추억으로 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0번의 추억 오늘 안전하게 종착역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참석해 주신 우리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JTBC 새 토요일 드라마 100번의 추억, 이번 주 토요일이죠. 9월 13일 토요일 밤 10시 40분 를 시작으로 매주 이제 토요일 밤 10시 40분, 일요일 밤 10시 30분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방극장에서 그동안 잊고 지냈던 따뜻했던 추억, 그리고 반짝였던 그 청춘을 직접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귀한 발걸음 감사드리고요. 저는 진행의 박경림이었고요. 함께 일어나서 인사드릴까요? 지금까지 JTBC 새 토요일 드라마 100번의 추억 제작 발표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